새벽이 오기 전 풀밭에는 피가 스며들었다. 죽음의 신호. 붉게 달아오른 대초원 한가운데서 재치와 발톱이 맞부딪혔다. 새벽이 밝았을 때 누가 살아남을까? 새꺾개티의 처절한 전투. 개코 원숭이의 비극. 햇살이 옅은 안개 속에서 솟아올랐고 드문드문 늘어선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빛이 쏟아져 들어와 밤 공기가 아직 스며든 대지를 가득 채웠다. 피비린내 나는 전복 이후 마브노족은 오래된 바위 언덕을 떠나 새로운 장소, 마른 시냇물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낮은 그늘을 드리운 나무들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 카노족에게 이곳은 시작이었다. 피냄새와 옛 권력의 냄새가 없는 땅. 하지만 자연에게 있어 진정한 시작이란 없다. 모든 땅은 누군가의 소유이며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아침이 되자 개코 원숭이들은 가장 높은 아카시아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고 털을 다듬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메아리 쳤다. 높은 곳에서 그들은 들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황금빛 풀이 바람에 흔들리며 뻗어 있었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서는 3마리의 황금빛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암사자 무리였다. 그들은 사냥을 하고 있었다. 발걸음마다 풀의 물결에 녹아드는 듯 했다. 꼬리는 살짝 흔들리고 눈은 차가웠다. 카노는 긴장하며 지켜보았다. 두려운 게 아니라 호기심 때문이었다. 몸을 낮게 숙인 모습, 숨을 쉴 때마다 근육을 이완하는 모습, 모두 군림하기 위해 태어난 자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임팔라는 근처에 있었지만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사자들은 바람을 거슬러 흩어지며 원을 닫았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또 한 번 울부짖는 소리가 나더니 무리 전체가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일대에 울려 퍼졌다. 임팔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돌격했다. 사자들은 뛰어올랐지만 작은 형체가 풀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사냥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실패했다. 마브노 무리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무를 흔들고 마른 가지를 던지고 길게 울부짖었다.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래에서 3마리의 사자가 위를 올려다보았다. 한 마리는 나무 줄기로 다가가 나무 껍질을 세게 긁으며 기어오르려 애썼다. 나무 줄기는 미끄러워 기울어져 있었고 발톱이 거친 나무 껍질 위로 미끄러졌다. 다시 기어오르려 애쓰며 다리를 세게 휘둘렀지만 몇 걸음 걷자 거대한 몸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분노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다른 한 마리가 따라잡으려 뛰어 올라갔지만 겨우 반쯤 매달리다가 떨어졌다. 위쪽의 원숭이들은 나무줄기 조각을 던지며 울부짖었다. 사자의 포효는 마치
자부심과 분노가 뒤섞인 듯한 울부짖음과 어우러졌다. 카노는 가장 높은 가지에 서 있었고 바람에 그의 회색 털이 흩날렸다. 칼날처럼 밝은 햇살이 그의 눈을 비추었다. 그는 숨지 않았다. 마지막 사자들은 붉은 먼지 자국을 남기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마지막 눈빛은 여전히 타올랐다. 그 눈에는 이 굴욕이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마부노 무리는 아카시아 나무에 모여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 아래 평화롭게 잠을 청했다.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서로 가까이 누워있는 사람들의 가벼운 숨소리와 뒤섞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나무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만큼 크고 영리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저 멀리 황금빛 불빛이 어둠 속에서 여전히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사자들은 멀리 가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끈기 있게 어둠 속에서 오만한 자들은 종종 운명의 발소리를 듣지 못한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아카시아 나무의 꼭대기를 가렸다. 해는 여전히 낮게 드리워져 나무 줄기와 축축한 땅에 가느다란 빗줄기를 드리웠다. 긴 밤이 지나자 마부노 무리는 속도를 늦췄다. 암컷들은 서로의 털을 손질하며 앉아 있었고 그들의 부드러운 으르렁거림은 마치 음악처럼 메아리쳤다. 어린 사자들은 나뭇가지를 오르내리며 덩굴에 매달려 장난스럽게 몸을 흔들고 작고 맑은 소리로 웃었다. 공기는 평화롭고 고요했다. 마치 대초원이 그들에게 두려움 없는 드문 아침을 되돌려준 듯 했다. 카노는 가장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눈을 반쯤 감은 채 무리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고요해서 바람조차 불고 싶어 하지 않는 듯 했다. 들판 건너편으로는 황금빛 풀이 부드럽게 뻗었고 멀리서 영양 몇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위험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은은한 새벽빛 아래 초원은 마치 꿈결 같았다.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풀밭 사이로 황금빛 그림자 3개가 움직이고 있었다. 사자들이 돌아왔다. 어제의 패배로 인한 굶주림과 분노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 없었다. 그들은 먼지 속을 천천히 낮게 걸었다. 황금빛 눈은 이글거렸고 숨은 가빠졌으며 꼬리는 가볍게 흔들렸다. 그들은 잃어버린 명예를 찾고 있었고 그들을 모욕한 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나무 위에서는 아기 원숭이가 어미에게서 떨어져 아래쪽 가지 위로 달려갔다.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는 아기 원숭이는 햇빛을 받으려고 손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가끔씩 혼자 지저귀기도 했다. 어미는 아기 원숭이를 바라보며 경고하듯 부드럽게 으르렁거렸지만 곧 몸을 숙여 옆에 있는 다른 원숭이들을 위해 매미를 계속 뜯어냈다.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고 평화로워서 멀리서 풀들이 더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부드러운 쉬익 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러자 풀들이 터져나왔다. 사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황금빛 몸이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먼지 속에서 펄럭였다. 모래가 흩날리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공중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원숭이 무리 전체가 깜짝 놀라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어미 원숭이의 몸은 몇 배나 작아졌지만 어미 원숭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뻗어 새끼 원숭이와 발톱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눈 깜짝할 새 충돌이 일어났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사자의 발톱이 다치고 이빨이 암컷 원숭이의 목을 물어뜯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이른 아침 햇살에 메마르고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먹이를 천천히 끌고 갔습니다. 땅에는 긴 핏자국만 남았고 어린 원숭이는 멍하니 앉아 작은 손을 허공에 뻗고 있었습니다. 카노는 뛰어내리며 두 발로 땅을 차며 그 방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린내와 마른 먼지가 바람에 실려 거세게 불었습니다. 위에서는 마브노 무리가 얼어붙어 더 이상 울부짖거나 털을 쓸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마치 목이 졸리는 듯 웅장하게 들렸다. 나뭇잎을 살랑이는 바람소리와 햇살 아래 어두워지는 신선한 피의 흔적 위로 드리운 눈부신 빛만이 울려 퍼졌다. 무리는 조용했다. 놀란 눈빛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아기 원숭이는 다른 암컷 원숭이의 품에 안겨 나무 꼭대기로 다시 옮겨졌다. 해가 높이 떠올라 안개를 가르며 신선한 피냄새가 나는 땅을 비췄다. 그리고 그곳에서 카노는 어두운 눈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평화의 순간이 삶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초원은 언제나처럼 무언가를 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암컷들은 아기들을 꼭 껴안고 바람이 불자 살짝 떨었다. 수컷들은 조용히 앉아 서로의 털을 손질했다. 더 이상 울음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숨소리와 차가운 시냇물처럼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있었다. 카노는 나뭇가지 끝에 앉아 오래된 피가 어두워지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은빛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피곤하고 무거운 눈을 반사했다. 힘으로는 자연의 발톱으로부터 누구도 보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리더가 된 후 처음으로 카노는 깨달았다. 무리를 지키려면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희미한 빛과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아카시아 나무, 초원, 마른 시냇물. 하지만 마브노 무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바뀌었다. 더 이상 지저귀는 소리도 나뭇가지에서 노는 소리도 없었다. 무리는 느리게 움직이며 눈빛은 무거웠다. 카노는 낮은 바위 위에 서서 땅을 내려다보았다. 바람에는 재와 마른 흙 냄새가 실려왔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지만 피 냄새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미 원숭이가 두 팔을 벌리고 곤경에 처한 표정과 사자의 하얀 이빨이 번뜩이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복수를 위해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가 죽으면 무리 전체가 함께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충격 이후 마브노 무리는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 끔찍한 아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죽음은 그들 뒤로 물러났지만 다 자란 무리의 눈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어두운 빛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아는 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암컷들은 새끼들을 가슴에 꼭 껴안고 서로 움직이고 털을 손질한다. 낮고 꾸준한 으르렁거림은 무리가 숨을 고르는 심장박동 소리처럼 들린다. 새끼들은 다시 놀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 주위를 뛰어다니고 새끼들은 다시 놀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 주위를 뛰어다니고 기어오르고 미끄러져 내려오고 나뭇가지 사이를 앞뒤로 흔들며 때로는 마른 풀밭에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본능적인 소리로 낄낄거렸다. 카노는 멀리서 지켜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어린 녀석들이 뛰어오르고 기어오르는 모든 동작은 그들이 성장하는 방식이었다. 근육을 단련하고 생존 반사신경을 무의식적으로 단련하는 것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풀밭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마브노 무리는 흩어지기 시작했다. 다 자란 수컷들은 뿔이나 작은 먹이를 찾아 숲 가장자리를 따라 더 멀리 나아갔다. 다른 암컷들은 오래된 무화과나무 주변에 떨어진 익은 열매를 찾아 근처로 흩어졌다. 그들의 흩어진 울부짖음은 지쳤지만 쉬고 싶지 않은 자들의 울음소리처럼 언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시 배고픔이 그들을 불렀다. 하루 종일 공포에 떨었던 후 공복감은 그들의 다리를 더 무겁게 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저 멀리 구석에서 어미 원숭이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다. 풀밭 경사지를 따라 어린 영양을 사냥했다. 주위를 둘러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새끼 영양을 집어들고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은 후 무리 쪽으로 돌아섰다. 신선한 고기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지만 가볍기는 했지만 근처 덤불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낮은 덤불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땅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고 작고 민첩하며 배고픈 몸들이 보였다. 눈이 번쩍 뜨인 몽구스 무리가 며칠째 굶주린 듯 보였다. 30마리가 넘는 몽구스 무리가 동시에 나타나 어미 원숭이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몽구스는 멈춰서서 어깨를 웅크리고 주변을 살폈다. 작은 몸은 밧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몽구스 무리 전체가 앞으로 돌진했다. 늦은 오후의 햇살에 작은 이빨이 번뜩였다. 어미 원숭이는 먹이를 꽉 움켜쥐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몽구스 무리가 너무 많았다. 끽끽거리는 소리가 바람 소리를 가렸다. 그들은 앞으로 솟구쳐 올라 핥히고 잡아당기고 잡아당겼다. 순식간에 어미 원숭이는 붙잡으려 하면 먹이와 함께 자신도 갈기갈기 찢어질 것임을 깨달았다. 먹이는 놓아주었다. 사양 고양이들은 꿀에 굶주린 개미처럼 몰려들었다. 발톱과 이빨, 먼지가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순식간에 고기는 갈기갈기 찢기고 조각조각 부서진 후 굶주린 입속으로 사라졌다. 몇 분 만에 땅은 텅 비었고 피냄새와 흩어진 털냄새만 남았다.
그들이 떠나자 어미 원숭이는 가슴을 쿵쾅거리며 팔을 축 늘어뜨린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비명을 지르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작은 사양 고양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쩌면 어미 원숭이는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살아남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법을 아는 것임을. 해가 완전히 지고 나자 마부노 무리는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 모였다. 마지막 햇살이 그들의 회색 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땅속으로 녹아들었다. 어린 녀석들은 어미의 가슴에 바싹 붙어 지쳐 있었다. 어린 수컷들은 조용히 서로의 털을 손질해 주었고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긴 하루를 보낸 이들의 노랫소리처럼 낮고 꾸준하게 울려 퍼졌다. 카노는 가장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멀리 석양이 점점 붉게 물들었다. 들판 반대편 불들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기묘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길고 쉰 울부짖음은 마치 돌에 부딪히는 강철처럼 메마르게 울려 퍼졌다. 하이에나들이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밤 사냥꾼의 축축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실려왔다. 카노는 살며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지쳤지만 밝고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석양이 비쳤다. 그의 뒤로는 마부노 무리가 둥그렇게 모여 있었다. 상실과 굶주림 그리고 관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짙은 보랏빛 하늘 아래 대초원은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왔다. 고요하고 느긋하며 위험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아카시아 가지 위로 바람이 카노의 털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감고 새로운 바람, 다가오는 밤의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 땅에서 하루가 평화롭게 지나간다는 것은 다음 도전을 위한 준비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초원은 결코 쉬지 않았다. 삶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나아갈 줄 아는 자에게만 주어졌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 마부노 무리가 모여들었고 그들의 조용한 모습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위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흙내음, 습기, 그리고 밤 사냥꾼들이 깨어나는 냄새가 실려왔다. 달빛이 카노의 몸을 비추며 이해심 깊은 자의 날카롭고 이해심 깊은 눈에 반사되었다. 무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매번의 상실 후에도 계속 살아가려는 인내심이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해가 다시 뜨면 이 초원은 진정 평화로울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혹독한 땅에서의 다음 이야기와 여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